한반도 네피림 세 번째 시간으로서 네피림 문명도 베링 육교와 알래스카를 거쳐 신대륙으로 갔는가?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후기 네피림 문명이죠. 전기 네피림 문명이 아니라. 자, 이게 이제 한 100년 전 신문에 나온 이제 신문 기사인데 알래스카에서 의 에틀린 금광 지역에서 고대 무덤에서 자이언트 스켈레톤이 7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라고 나오죠. 11월 17일.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이제 좀 이따 제가 이거 기사를 쭉 읽을 건데 제일 작은 게 7피트, 제일 큰 게 이제 10피트 대의 일곱 구의 이제 거인 유골.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10피트짜리가 이제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죠. 여기 보면 에틀린이라는 이제 이 지역에서 고대의 무덤, 마운드 같은 데서 7구의 이제 거인 네피림의 유골이 전사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여기가 이제 알래스카 서부 지역, 밴쿠버 섬도 있고 여기는 이제 한반도 쪽에서 뭐가 옵니까? 이제 난류가 오죠. 쿠르시오 해류 그런 난류가 오면서 여기 어떻게 되죠? 온대 다우림 지대다. 그래서 여기가 추우면서도 해류 때문에 난류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식물들이 좀 많죠. 이쪽에 언익스플로드 칸트 아직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알래스카가 덜 개발됐죠. 미국에서. 근데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거인의 유골이 발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에틀린이라는 이제 알래스카의 이제 금광 지역인데 그 소유주가 제임스 퍼킨슨이라는 억만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고대의 무덤을 발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굴해 보니까 세븐 자이겐틱 스켈레톤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7피트,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10피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 거인의 유골이 발굴된, 마운드에서 발굴된 사진하고 제가 덧붙여놨죠. 이게 실제 나왔던 거인 사진이죠. 그런 무덤에서. 이 지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해 일반인,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훨씬 뼈가 어떻습니까? 크고 로부스트, 아주 강인하죠. 이런 이제 근데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고지대고 알래스카 고지대고 그래서 엄청나게 동토지대 딱딱하고 춥답니다. 그래서 보존이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퍼킨슨이라는 이제 이 땅 소유주가. 그리고서 이제 더 많은 매니모 자이언트가 거기 묻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즈가 무지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 포암이 이제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일반인의 한 2배 정도. 그리고, 스켈레톤하고 같이 스페어. 그러니까 고대의 얘네들 네피림 전사였다는 거죠. 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날카로운 돌로 만든 창이 거의 뭐, 굳이 일반 고고학에서 말하는 이제 신석기 시대, 샤프 스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아프리카 호수에서 발견된 그 신석기 시대에 그 뭡니까? 타대석기, 그쵸? 창촉, 그쵸? 돌로 된 창촉 사진을 보여드렸죠. 거대한 창촉.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건데, 거대한 이제 돌로 된 창촉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스켈레톤인 거죠. 이 두 명은. 그러니까 이제 고대 네피림 전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탈도 어떤 장신구, 그렇죠? 도 발견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임스 퍼킨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1900년 11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라는 신문에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인 유골들이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이제 스미소니안이 손을 대기 전만 해도 이러한 거대한 네피림 용사들의 무덤이 이제 많이 발견된 거죠. 요거는 이제 위스콘신주에 있던 이제 요 사진도 마줄리 박사가 공개한 건데 미국에 이제 이것도 위스콘신의 어떤 도시에서 지역에서 발견된 이제 거인의 유골이죠. 이것을 이제 이 사진도 실제 사진이죠. 지금은 이제 주로 제가 실제 사진이라고 믿어지는 거 보여주는 거죠. 요것도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100년 전에 발굴된 이제 거인의 유골들의 사진이죠. 이게 다. 요거는 이제 그렇죠. 마운트 블랑코에서 발견된 거인의 대퇴골이고, 요건 근데 터키죠. 1953년에 터키에서 발견된 거인의 대퇴골이죠.
요것도 이제 루마니아 지역의 사진이었는데 좀 신빙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있던 제가 이제 터키, 루마니아 이쪽에 중동에서 올라간죠. 북쪽에서 있던 거인의 유골과 네피림의 문명 그런 것들이 어떤 돌 가공 기술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거인 전사에 대한 어떤 유럽의 이야기들이 이런 유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신대륙으로 가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품어봤습니다. 근데 의문을 품는 중에 알래스카 지역이 나오길래 아하 그러면 이 마졸리 박사나 이 사람들은 대서양을 건너갔다, 네피림 문명이 대서양을 건너갔다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태평양을 건너갔다 인디안들처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래스카에서 이제 거인의 유골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단순히 거인이 넘어간 게 아니라 거인의 문명, 네피림의 돌 가공 기술이죠. 요것도 넘어갑니다. 요걸 보면 레바논의 바알백의 이제 거대한 돌 사진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큰 단일 암괴를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자르는 기술이 있었죠. 그렇죠. 가공하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그 북서부 지역에 가면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돌을 반듯하게 잘라버렸죠. 그렇죠. 이 기술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정도 크기의 바위만 자르는 게 아니라 아예 산 자체를 자르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이 미국의 어떤 분들이 자꾸 타이탄족에 대한 걸 올리는데 네피림보다 훨씬 거대한 건데 성경에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질문을 해서 제가 타이탄족에 대한 것도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근데 무대뽀로 올리질 않고 어떤 이제 학구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큰 바위만 이렇게 절삭, 그렇죠. 뭘로 절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지 않은 엄청난 과학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네피림들이 우리처럼 뭐 벽돌이나 블록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통돌을 잘라서 쓰는 거죠. 그렇죠. 가공해서 이러한 기술이 요 바위 정도가 아니라 한 산도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에 타이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죠? 근데 요런 기술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한 거죠. 큰 바위를 여기 보면 이제 바위를 이렇게만 자르는 게 아니라 더 섬세하게 가공해서 이렇게 어떤 사원 비슷한 건축물을 만드는 기술. 실제로 이 속을 또 파고 들어갑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서양학자들의 주목을 얻은 거죠. 야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구나. 이게 일반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죠.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공을 했는지 현대 과학 기술로도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얘들이 무슨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피림 애들이. 이게 이제 우랄 산맥에 있는 건데 여기도 보면 뭔가 단일 암괴를 이렇게 자른 흔적이 나오죠. 굉장히 거대한 건데 이렇게 자른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거 단순히 어떤 전리, 이게 수축 때문에 이게 마그마가 수축되면서 결 따라서 쪼개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네피림 거인이 칼로 잘랐냐 연화시킨 다음에 아니면 워터제트로 잘랐냐 초고압의 워터제트로 절삭 가공을 했냐 아니면 현대인하고 다른 개념의 레이저를 갖고서 절삭을 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뭔지는 모르죠. 걔네들이 뭔가 하이테크, 에인션트 하이테크 고대 하이테크 기술이 있었던 거죠. 인도에 가보면 그 아까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돌을 가공한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이게 가공된 게 풍화침식된 건데 큰 하나의 단일 암괴를 이렇게 잘라놨죠. 이렇게 잘라놨죠. 입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멋있게 해놨죠. 이 현대과학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돌을 단일 통돌을 단일 거대 암석 모노라이스죠. 거대한 암석을 이런 식으로 내부를 가공한다는 게 일반인한테 가능할까요, 이게? 걔네들이 뭔가 엄청난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지금 갑자기 알래스카 얘기하다가 왜 여기로 넘어갔냐면 인도까지는 뭡니까? 구대륙이죠. 여기에 뭔가 얘네들이 거대한 네피림 족속들이 이제 돌 가공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비슷한 형식의 양식의 어떤 그
단일 암괴 모노라이스를 가공하는 기술이 이제 페루나 중앙아시아, 아니 중앙아메리카, 그러니까 신대륙에서도 발굴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페루에 있는 어떤 큰 돌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공한 기술이 있죠. 여기랑 비슷하죠, 그렇죠? 구대륙에 이런 돌들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비슷한 어떤 양식의 거대 단일암계 가공 기술이 있는 거죠. 신대륙에도. 일반 사학계에서는 이제 고고학계에서는 이런 거 아예 보지도 않죠. 그렇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엄청난 기술이죠. 이런 기술이 신대륙에도 있다는 겁니다. 잉카 애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잉카 문명 이전에 누군가가 해놓은 거죠. 그게 남아있는 거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3개를 일반인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훨씬 고대의 네피림이 만든 게 남아있다가 일반인 파라오들이 그걸 보고 흉내낸 게 작은 피라미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페루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처럼 단일 암괴를 이렇게 통으로 잘라서 가공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일직선으로 자르기도 힘든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자른다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죠. 이게 도대체 무슨 기술일까? 어찌됐건 그 기술은 몰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했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죠. 거대한 단일 암괴를 이렇게 자르죠. 요게 또 이제 단일 암괴를 자른 게 보이죠. 여기 보이시면 단일 암괴를 잘라고 큰 산에 있는 노드죠. 큰 단일 화강암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가공을 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키클롭스 건축 양식 무르타르 없이 이렇게 유지 형태를 줘갖고 보존 이렇게 건축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이 거대한 돌 갖고 이런 식으로 유지 형태를 줘도 이렇게 유지시킨다. 무르타르 없이. 이게 대단한 기술이죠.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거죠. 이집트, 이탈리아, 터키, 페루. 그렇죠. 그러면 아하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넘어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페루의 어떤 지역 가보면 훨씬 더 기가 막히게 돌을 가공해 놨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가공을 해놨죠. 여기 종이 한 장 안 들어가죠.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면 이러한 석재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던 고대의 네피림애들이 어떤 식으로 신대륙으로 넘어갔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은 이제 풍화침식돼서 조악하지만 이게 페루 쪽에 가면 돌을 이렇게 그러니까 돌에다가 계단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그렇죠. 이것이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요나구니 섬에서도 요게 보이죠. 큰 단일 암괴를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자릅니다. 얘네들이 그 요나구니 대만의 앞바다의 요나구니 섬에 보면 해저 27m에 이러한 거대한 돌을 이런 식으로 잘라는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쪽 우리 중동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쪽 한반도 쪽 그다음에 극동으로 올 때 이게 남쪽으로 왔는지 북쪽으로 왔는지 이런 이제 경로를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분들은 이제 자꾸 이 아틀란티스 대륙을 건너서 여기 보면 이제 아마존 강이 이제 고대에는 바다였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근거 자료들이 있거든요. 아마존에 보면 고대에는 이제 해양 생물이었던 애들이 자꾸 육봉화, 민물 담소화되어서 발견이 되거든요. 아마존 강에서. 그래서 아마존이 과거에는 바다였다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의 네피림들이 이제 아틀란티스에서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다가 아마존 바다, 아마존해를 거쳐서 이쪽으로 갔다, 태평양으로 갔다, 이러한 주장은 이제 하죠. 뭐 마줄리 박사라든가, 누구죠? 뮤대륙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을 개발한 사람이어서 억만장자였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나니까 이런 연구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자꾸 남미를 거쳐서 중앙아시아 태평양으로 갔다는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남미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대한 그 중남미의 거대한 그 네피림의 석재 가공 기술과 네피림의 전설, 거인의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베링 육교를 건너서 인디안들이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간토피테쿠스, 빅푸트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일반 뭐
그 고고학계에서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 그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네피림도 이쪽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아를 거쳐서 굳이 아틀란티스 대서양을 건너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알래스카 쪽으로 건너가려면 한반도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제 네피림의 유적이라든가 어떤 거인의 유골이 한반도 인근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발견이 안 되고 그것이 뭔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강에 예를 들면 민물 돌고래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원래는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데 민물에서 살고 있죠. 그거 말고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페루의 이제 티티카카 호수에 보면 해마가 살고 있죠. 근데 해마가 굉장히 큰 놈이 살고 있습니다. 바다의 해마는 작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육봉종이다. 그래서 연어도 이제 저수지에다가 그러니까 댐으로 막아서 저수지에 가다 놓으면 민물화되면서 굉장히 거대해집니다. 이놈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육봉종이라고 그러는데 해마가 티티카카 호수에 해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수, 짠물 이제 생물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고립되어서 이제 육봉종화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고대 바다였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안데스 산맥이 지나치게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되게 낮고 그래서 뭔가 충격에 의해서 이게 뒤틀렸다 이러한 이제 무슨 소행성 충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대륙 전체가 뒤틀렸다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얘가 아마존 강이 이제 육지화되고 그 다음에 티티카카 호수도 원래는 여기 아마존 강, 아마존 해, 아마존 바다 옆에 있던 조그만 어떤 그러한 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고립이 되면서 이제 티티카카 호수 오랜 세월 또 이제 호수가 된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옛날에 이제 순다랜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해수면이 낮을 때 중앙아시아 쪽에 여러 가지 문명들이 이 북쪽에 이제 지역으로 넘어온 것보다는 이 남쪽으로 바닷가 해안길을 따라 인도를 거쳐서 해안길을 따라 넘어왔다. 그다음에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뭐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애들의 그 DNA나 어떤 언어를 조사해 보면 대만 쪽에서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거쳐왔다는 흔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인류의 이동이. 그래서 그러면 일반 인류도 그렇게 갔으면 네피림도 그렇게 갔을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었는데 무슨 이동 경로가 필요하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0장에 11장에 흩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뭐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었다 이 뜻이 아니겠죠. 언어가 혼란이 되면서 애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 상세한 과정은 모르죠.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순다랜드 쪽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서 아주 오래전에 그 고대 서양인들 7,000년 전에 서양인의 DNA를 갖고 있는 유적이 이 가야 지역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쪽으로 남쪽 해안길을 따라 해수면이 낮을 때 일로 일반 호모사피엔스가 왔으면 네피림 애들도 충분히 일로 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흔적 근거 자료 중에 이제 여기 보면 요나구니 섬에서 발굴되는 거인 네피림의 해수면이 낮을 때 어떤 거대한 요거죠. 요거 요나구니 섬에서 발견되는 이제 네피림의 기술, 돌 가공 기술이 보이고 규수섬에서 이제 뭐가 발견됐어요? 규수 지역에서 거인의 발자국이 발굴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 히로시마나 이쪽으로 가면서 오사카 쪽으로 가면서 거대한 이제 단일 암괴들이 발굴됩니다.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네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충분히 갔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해수면이 낮을 때 이쪽 이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 어디입니까? 오키나와 열도를 따라서 일본을 따라서 쿠릴 열도를 따라서 알류산 열도를 따라서 알래스카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쪽으로 베링 육교를 따라서 이쪽 애들이 넘어왔다.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굳이 대서양을 거치지 말고 이쪽 극동아시아를 거쳐서 충분히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죠. 이 구대륙의 문명이 그 중에 네피림의 문명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서양의 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은 이제 자꾸 대서양을 거쳐서 넘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쿠릴 열도, 그렇죠. 쿠릴 열도가 원래는 이제 일본 거였는데 그 2차 대전 거치면서 그 소련 애들이 다 뺏어가 버렸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캄차카 반도까지 해서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제 전쟁의 역사가 서린 것이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쿠릴 열도 하고 여기서 다시 이제 알루산 열도를 거쳐서 알래스카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수면이 높은 지금도 요 섬들이 이제 수십 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걸 따라서 배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울산에 이제 울주군에 옛날 지금은 울산시가 되는데 거기 이제 반고대 암각가에 보면 고대 고래잡이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고래의 회유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의 섬들의 온돌도 발견되고 한국에서 쓰던 울산의 반고대 암각가에 있는 어떤 배도 발견이 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고대의 고래잡이들이 뭐 그 당시야 뭐 한반도, 일본, 중국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의 고래잡이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 극동아시아를 거쳐 이렇게 쿠릴 열도를 거쳐서 이렇게 알루산을 거쳐서 여기에도 어떤 흔적을 남겨놓은 거죠. 이 아시아인들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해수면이 높을 때도 그러니 해수면이 낮을 때는 오죽하겠냐고요. 네피림 애들이 훨씬 고되니까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데 발견되는 걸 이어보면 이쪽으로 뭔가 네피림의 문명이 이동한 흔적도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당연히 한반도에도 그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피림의 유골과 문명이 흔적이 아투섬하고 키스카섬 나오니까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 애들이 이걸 1년 정도 뺏었다가 나중에 뺏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미드웨이를 공격하려고 할 때 성동 격서다 그래갖고 이제 이놈들이 미드웨이를 공격 안 하는 척하면서 여기를 이제 때렸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침략을 해서 1년 정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군 애들이 와갖고 아투섬에서 이제 몇천 명이 죽죠. 여기서 최초로 옥세다 그래서 전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이놈들이. 그래서 태평양 전쟁 최초의 옥세 작전, 전부 다 전원 옥세 작전, 다 죽는다. 죽을 때까지 싸우자 한 게 바로 이 아투섬입니다. 이게 뭐 작은 섬이지만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이쪽 이제 알래스카 서부로 가기 때문에 이쪽이 좀 따뜻합니다. 실제로 카나다와 알래스카 이쪽이 좀 따뜻합니다. 해안가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투섬, 키스카섬 이런 데도. 근데 여기 바로 우니막섬, 여기에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 어떤 온돌과 어떤 그 동아시아, 그렇죠? 이쪽 동아시아인들의 흔적이,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흔적이 여기 많이 고래잡이들이죠. 고대 고래잡이들의 흔적이 우니막섬에서 많이 발견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문명의 이동 경로죠, 이게. 엄밀히 말해서는 이게 이제 태평양판하고 이쪽 이제 유라시아판하고 뭐 이쪽 북극판 이게 부닥치는 어떤 경계죠. 호상 열도들이죠. 거기서 이제 화산섬들이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화산들이 엄청 많죠. 쿠릴 열도, 캄차카, 뭐 아투섬, 키스카섬, 알루산 열도 거의 다 이게 화산들이죠. 일본 애들이 여기서도 이게 실제로 이 아투섬에서 옥새 작전으로 자살 돌격한 애들 시체입니다. 이게 실제로 1943년 5월 달에 옥새 작전. 얘네들 이제 옥새 작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네피림의 유골 위에다가 자기네들 유골을 묻었네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 예를 들면 이제
이 뭐라 그래요? 이 해수면이 낮을 때 이 황해도 전부 다 대륙붕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도 네피림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고대의 문명이죠. 굳이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에도 있다는 거죠. 어디냐면 여기. 요걸 베링지아라고 합니다. 아까 이 동진하의 남진하의 쪽에 이 대륙붕은 나중에 이제 순다랜드라고 하는데 이쪽 베링해협 쪽은 이제 베링지아라 하는 거죠. 이쪽의 대륙붕은. 그래서 해수면이 낮을 때 요걸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또 알류산 열도, 고래잡이 더 후기에는 여기를 따라 움직인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먼저랄 거 없이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이쪽으로도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피림 애들은 이제 훨씬 옛날이니까 주로 열로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고대의 고래잡이 한 몇천 년 후에서는 이제 열로 움직였다. 이제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갖고 고대 헌터들이 이제 열로 가다가 거대한 위스콘신 빙하에 막혀 있다가 잠깐 이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잠깐 열렸을 때 애들이 우르르 내려와 갖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원주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애들도 열로 넘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빅풋, 세스커치 걔네들도 극동아시아에 있던 이제 오랑우탄하고 비슷한 거대 오랑우탄인데 걔네들이 요걸 통해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도 기간토피테쿠스도 열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DNA 조사해보면 열로 넘어갔다. 베링지하고 순다랜드 통해서 넘어가는 흔적이 있습니다. Y 염색체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지질학적 증거와 유전자적 증거, 언어학적 증거에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구니 섬에 보면 거대한 모노라이스 통돌을 돌 가공 기술로 이렇게 자르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중앙아시아나 중동에서 발견되는 네피림의 돌 가공 기술. 거대한 단위 남계 자체를 뭐 어떤 뭐 워터젯인지 아니면 뭐 레이저 가공 기술인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돌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장시켰다. 이런 기술이 있거나 그런 추정도 외국에서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돌 가공 기술, 요 흔적을 쫓아가다 보면 요나구니 섬이 나오는 거죠. 그 순다랜드하고 베링지아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아하 요나구니 섬이 여기고 이렇게 오키나와 제도를 따라서 여러 차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문명이 움직였으면 당연히 더 고대인 네피림의 문명도 충분히 해수면이 낮을 때 일로 이렇게 움직였을 거란 거죠. 여기에 또 거인의 발자국이 발견되고 여기도 이제 일본의 중간중간에서 거대한 거석이 발견되거든요. 그렇죠? 요나구니가 이제 대만의 요 북쪽에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요 섬이 100km도 안 되죠. 오키나와 섬 중에 대만이 제일 가까운 섬이 이제 요나구니 섬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요나구니 섬 위에 보면 해저에 이 돌 가공한 이 피라미드 고대의 피라미드 형태의 이 단일 암기랑 똑같은 게 해수면 위에도 이 섬에도 섬 육상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해저 27m 바다에만 이러한 흔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술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육상에도 똑같은 이 암개를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요나구니 섬 그 육상이나 해저에 다 똑같이 그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봐봐요. 요나구니 섬의 그 해저에 보이는 그 사람 모양 그 조각품이죠. 이게 똑같이 그 위에도 있는 거죠. 그 육상에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사람이 한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그 가공한 기술의 흔적을 봐서 일반인들보다 네피림에다가 관련이 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 규수에서도 거인 발자국이 발견되고 히로시마, 오사카 이런 데서 전부 다 뭐가 발견되냐면 거대한 그 돌 가공 기술의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오키나와 제도의 맨 밑에가 어디냐면 이제 거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요나구니. 근데 맨 위에가 야쿠시마라고 나오죠. 야쿠시마 요즘 유명해진 건데 여기가 야쿠시마죠. 그래서 이 가고시마에서 배 타고 한 100km 내려오면 야쿠시마라는 아주 원시림이 발달한 섬이 나오는데
이 야쿠시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광으로 많이 가는 거죠. 여기에 무슨 삼나무, 무슨 삼나무가 엄청 많죠. 우리나라 이제는 별로 없는데 여기도 거의 이제 아열대 다우림 지역이죠. 이쪽에는 이제 삼나무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먼스기라는 삼나무가 한 7,000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걔네들 주장에 의하면 7,000년이 넘었다. 제가 봐도 이제 몇천 년은 돼 보이는데 얘네들은 이제 7,000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못 믿겠고 하여간에 무지하게 오래된 삼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쿠시마가 보통은 요 조먼스기로 유명한데 실제로 야쿠시마 꼭대기 가보면 네피림들이 돌을 자른 흔적이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돌을 가공을 이렇게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사람이 손을 댄, 인공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이게 아닌데, 잠깐만. 뭐가 빠졌네요. 얘네들이 그러면 제가 찾아보죠. 그걸 제가 어디다 저장해 놓고 못 찾았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뭐 이제 검색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야쿠시마 메갈라이스 치면 나오죠. 요거죠. 요게 바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사진을 빼먹었네. 야쿠시마 메갈라이스다. 그래서, 여기 안 나오네. 요거. 야쿠시마 그 섬 꼭대기에, 이 거대한 돌을 무슨, 뭐예요. 이 한석봉 어머니가 잘라듯이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야쿠시마 섬 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구대륙의 어떤 단일 암괴, 거대 바위를 자르는 어떤 네피림의 어떤 그 기술, 그것이 일본을 거쳐서 넘어갔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나구니 섬, 여기 이제 요나구니 섬이죠, 여기가. 거기서 그랬으면 그게 나왔죠, 요게. 그 다음에 네피림의 돌 가공 기술이 나왔는데 어디서 또 나오냐면 야쿠시마, 그죠? 여기죠. 이 오키나와 맨 위에 야쿠시마에서도 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있지 않나? 없네요. 즉, 그러니까 이제 그쵸. 이게 야쿠시마 섬에서 발견되는 것들이죠. 이게 그죠? 여기도 없네요.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야쿠시마 섬에 그 유명한 야쿠시마 섬에도 요 돌을 이렇게 거대한 돌을 단일 암기를 못 자르듯이 톡톡 자르는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네피림 문명의 흔적이라는 거죠.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돌 가공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야쿠시마보다 북쪽에 규슈에서 거인의 발자국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히로시마에서도 아시타케야마 그 산에서도 여기 돌을 자른 흔적이 있는 거죠. 그 산에 있는 단일 암괴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사카에 또 이 거대한 암석이 있는 거죠. 모노라이스가. 그래서 이거는 고대 네피림의 흔적이다. 일반 일본 애들이 이게 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몇 년 전에 TV에도 나왔던 건데, 알류산 열도 아까 얘기한 거죠. 아망락 섬에 이제 코리안 온돌토와 이 돌로 만든 탈과 그 다음에 그 카약 그런 것이 발견된 거죠. 울산에 이제 반구대 암각화랑 똑같은 양식의 어떤 그 고대 고래잡이들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관련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울산 매일 신문에 보면 암각화 고래잡이 배가 가죽배로 복원되어서 조상들이 이제 신대륙 우리 고대 한반도 한국 사람들이 그 신대륙 알래스카를 발견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야? 콜럼부스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전에 이제 한 900 몇 년에 이제 에릭이라 그래서 노르만이 하나 그 뭡니까? 그쵸? 카나다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걔네들보다 훨씬 더 전에 그렇죠.
고대 고래잡이 그 동아시아인들 한반도 사람들이 이제 알래스카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 그렇게 뭐 헛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구대 암각화 선사인들이 귀신 고래를 따라 울산을 출발해 연해주 쿠릴 열도, 캄차카 알류산 열도를 거쳐 미국 알래스카로 건너갔다는 코리안 신대륙 발견 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네피림 중에 이 시대의 네피림은 아니면 조금 더 먼저 시대 때 네피림 애들이 거인족이 일로 충분히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여기 보면 뭐 구당서에 보면 이제 장인 거인족들이 신라를 침략했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또 누가 가르쳐 줬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좀 근거가 없는 게 요 장인이라는 말이 키가 큰 거인족이다 이 뜻이라기보다 어떤 말갈족 그렇죠 말갈족들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 근처 그렇죠 한반도 근처에 어떤 네피림의 유골이 워낙 안 나오니까 그 네피림 문명의 이주 경로를 따라서 한반도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논리적인 필연성상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이제 이러한 이거 굉장하죠, 그렇죠? 이러한 그 모노라이스 거대한 다리남개 사람이 이제 손을 댔는데 일반인들이 손을 댄 게 아니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그건데 여기 보면 뭔가 사람이 지능적으로 손을 댄 어떠한 디지털 코드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어찌됐건 이제 지금 서양에서 이 메가라이스 거대한 돌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메가라이스 거대한 거석이죠. 일반인들이 손대기 힘든 거대한 메가라이스를 전 세계에서 발굴해서 고대 문명을 다시 쓰자, 고대 역사를 다시 쓰자는 그런 학회가 결성이 돼서 아주 열심히 그 연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담은 하고 싶은데 어찌됐건 전 세계에서 이 메가라이스 사람이 손을 댄 메가라이스인데 그 사람이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네피림 애들인데 걔네들이 손을 댄 이 메가라이스 거석을 다 연결해서 뭔가 고대 문명 고대 아주 초고대 시대 때의 지구 문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회가 있죠. 이제 그 정도로 그런 학회가 결성될 정도로 이 전 세계에서 이 메가라이스 거석들이 발견되는데 제 주장은 이 한국 근처를 지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때가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죠. 분명히 노홍수 이전일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주장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